김성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1세대 10년차 주식 이카 플러그를 이끌어오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해설 소개, 주력 제품 소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신광석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전기차 충전기 전문 회사로 2019년에 설립됐고요. 네. 지금까지 완속 충전기, 급속 충전기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관제 시스템을 직접 개발을 해서 저희가 설치한 충전기를 직접 고객에게 충전 서비스까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전 서비스라고 하는 주유소처럼 전기차를 가지고 온 고객이 충전소에 와서 충전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구축된 이카 플러그의 충전기는 몇 대이며 향후 목표로 하는 충전기 설치 대수는 몇 대나 예상하는지요? 저희는 이제 2015년부터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전국에 많은 충전기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공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전기는 약 10,000기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용으로, 개인용으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충전기까지 합하면 약 2만 기 정도를 출시했고요. 또는 저희 말고 다른 충전 서비스 회사들에 공급하는 것과 포함을 하면 8만 기 이상의 충전기를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 수요 부진으로 관련 업계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생각과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로 인한 영향은 없는지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 보급이 캐즘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원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한번 숨고르기에 달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전기차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구매를 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시점이 들어야 했는데 공교롭게도 또 화재가 나면서 일반인들이 전기차 사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판매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전기차 화재에 대한 그런 것들은 랩 수준에서 다양한 해결책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러한 해결책들이 이미 랩 수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되는 2, 3년 후에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차량의 판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충전기는 사실 이제 전기 차량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충전기는 인프라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미 충전기 인프라 설치에 대한 로드맵이 설정이 돼 있어서 예정대로 다 가고 있고요. 충전기 쪽은 약간 좀 주춤하는 거는 있지만 큰 틀에 봐서 충격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설치가 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충전기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이 전기차 충전 사업에 속속 진출하고 있는데 이카 플러그 충전기 및 서비스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사업에 뛰어들 때 충분히 예상했던 일들이고요. 또 시장의 포텐셜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결국은 대기업이 좀 시장에 들어올 거라는. 그럼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특허가에 대한 저희가 이제 그동안 받았던 특허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준비된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은 가장 큰 장점이 이제 막대한 자금력이죠.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력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영업 조직을 동원을 해서 충전기를 수주를 하고 또 투자를 하고 해서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충전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그 자금력 면에서는 좀 뒤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서 서바이벌 할 수 있을 건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은 것이 저희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앱 베이스로 해서 충전기를 경쟁력 있게 가격적인 그 경쟁력 또는 기능적인 경쟁력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충전기의 핵심 기능들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대신하게 함으로써 충전기를 좀 심플하게 만드는 이렇게 해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는 이런 기술적인 의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프라핏을 이제 고객과 나누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충전기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고객과 함께 나눔으로써 고객들이 대기업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를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으로 저희가 경쟁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일이네. 이카플러가 2022년부터 인도, 미국, 유럽 등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해외 사업 현황 및 그 성과에 대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좁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그 해외 진출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해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성과로서 이제 인도는 그 현지 업체와 그 조인트 벤처 설립을 좀 마쳤고요. 특히 이제 인도나 또 동남아 이쪽은 국내에서 수출해서 그 시장을 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 문제고요. 특히 이제 그쪽은 중국하고 이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의 낮은 가격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완제품을 수출하기보다는 저희는 핵심 모듈과 소프트웨어만 공급을 하고 나머지 완제품은 현지 생산하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인도에 그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해서 완제품은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 인도네시아도 이제 비슷한 모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 공급을 해서 이제 그 나라들에는 현지업체와 함께 현지 생산 체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출 전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우는 이제 BTC 파워라는 그 업체에 이제 그 계약을 해서 거기는 이제 미국의 큰 급속 충전기 위주의 이제 충전기 제조사.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완속 충전기 11kW PLC 모뎀을 장착한 앞선 기능의 이제 충전기죠. 그거를 개발을 해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작년도에 이제 1차 선적을 마쳤고 2차, 3차 계속 선적을 할 예정입니다. 이카플러가 미국 BTCP사와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는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그렇죠. 현재 미국 전기차,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 현황에 대한 진단을 한다면 또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충전 인프라 면에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앞서서 성공적인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환경부 보조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환경부의 처음 목표 자체가 이제 그 민간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마중물 역할을 하자 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덕분에 이제 많은 힘든 인프라가 깔려져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쯤은 서서히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마중물 역할을 좀 끝낼 시점에 좀 와 있지 않나 싶고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뭐냐면 이제 법적인 그 정비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민간에서 알아서 인프라를 이제 확산해 나가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환경부 보조금 자체가 이제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었는데 연장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환경부 보존이, 보존을 이제 끝내도 자연스럽게 민간에서 이어서 그 역할을 해나가지 않을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가지 좀, 뭐랄까, 조금 더 보완적으로 좀 제도를 준비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되는 게, 그, 전기차 충전기 그 전용 주차구역. 예. 초창기에는 그 차량도 적고 충전기가 워낙 적기 때문에 충전기를 설치를 하면 거기 이제 일반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이제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했고, 거기에 이제 일반 차가 주차를 하면은 이제 배터리를 놓는 이런 걸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충전기 설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충전기 설치에 반모장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주차면이 적을 때, 한 주차면이 3개, 5개, 적은 주차면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충전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일반 차를 못 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영업시간, 식당이라든지, 충전기를 설치하고 싶은데, 거기다 충전기를 설치를 하면, 일반 차가 못 되니까, 이제, 그 고객이 줄을까봐 충전기 설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 주차면에 충전기를 설치해서 모든 주차면에서 충전이 다 가능한 상황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굳이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면은 그 건물주도 마음먹고 충전기를 다 설치할 테고 그 주차면에 일반 차가 되든 전기차가 되든 구분 없이 다 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5대가 있는 데 중에서 2대 설치하면 주차면 2개를 돌려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건물주들이 충전기 설치를 꺼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그냥 전제 조건이 약간 모든 주차면에서 다 충전이 가능한 경우라면 전용 주차구역을 해제를 해서 좀 더 많은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카 플러그의 목표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경쟁력 있는 충전기를 가지고 이제 충전 서비스망을 확대를 좀 해서 결국은 큰 목표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빨리 바꿀 수 있도록 해서 어떤 환경적인 데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있고요. 결국은 내연기관차를 빨리 전기차로 좀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서 운전자들이 쉽게 충전할 수 있지 않으면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 비즈니스의 시작을 출발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간편하고 손쉽게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고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거기에 알맞는 이제 충전기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그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쪽 충전 인프라는 이제 기간 산업에 그래서 이제 인프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 영역에서 해야 되는 그다음에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제도적인 정비, 아까 그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다면 어떤 거냐면 그 취득세 문제. 그래서 처음에 그 충전기 설치할 때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충전기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이제 충전기를 설치했으니까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지자체에서 계속 그 공문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갑자기 이제 어리둥절해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 돈 주고 설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하라고 해서 자기는 나라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장소를 내줬는데 갑자기 취득세를 말이 안 돼서 이거 왜 우리가한테 취득세 내라고 하냐 그 화내는 데도 있어요. 이거 내가 왜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취득세를 내라고 하냐 떼가라고 하고 그러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정부에서 충전기를 보급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세금을 들여서 설치하라고 막 보증까지 주면서 예. 그 돈으로 설치한 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라고 하면 좀 그 말이 안 맞지. 그래서 실제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취득세를 안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는 취득세를 안 받고 또 어떤 지자체는 또 취득세를 내라고 계속 권고장을 이런 현상이에요.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좀 문제들을 좀 통일을 해서 네. 취득세 부과에 대한 거는 해줘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정부에서 그건 해결해야 되겠네요.